미국 명문 대학교인 스탠퍼드 대학교의 한 강의에서 중국인 학생과 미국인 교수가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인 학생은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며 한국의 한복과 김치는 모두 중국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중국말로 무언가 외치고 강의실을 박차고 나가버린 중국인 학생. 강의실 내부는 금세 소란해지고 어리둥절한 상황이 되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사연인지 다 함께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현재 캘리포니아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동아시아학을 전공하고 있는 21살 에밀리 브라운입니다. 저는 아이오와주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어렸을 때만 해도 아시아 국가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학교에 한국에서 교환학생이 왔어요. 이름이 지현이었는데 운 좋게도 제 옆자리에 앉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엄청 가까워졌죠. 지현이가 한국 얘기를 자주 해줬는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서울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강공원에서 어떻게 노는지, 찜질방이 뭔지. 제겐 모든 게 새롭고 신기했어요. 특히 한국 학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들으면 정말 놀라웠어요. 어느 날 지현이가 절 K-팝의 세계로 끌어들였어요. BTS의 DNA를 보여줬는데 와, 정말 놀라웠어요. 영상도 너무 멋있고 노래는 또 얼마나 중독성 있던지. 그날 밤엔 잠도 안 자고 BTS 영상만 봤다니까요. 그러다 자연스럽게 한국 드라마도 보기 시작했어요. 도깨비부터 시작해서 응답하라 1988, 태양의 후예 같은 거요.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의 현대문화랑 역사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됐죠. 응답하라 1988을 보고 울기도 했어요. 한국 가족들이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니까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지현이랑 시간 보내다 보니 한국어에도 관심이 생겼어요. 처음엔 그냥 재미로 몇 마디 배웠는데 갈수록 더 배우고 싶더라고요. 한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고 나니까 너무 신기해서 한국 역사랑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대학 갈 때가 되니까 전공 선택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부모님은 제가 경영학이나 컴퓨터 같은 실용적인 걸 하길 바라셨거든요. 근데 전 제 마음을 따르기로 했어요. 동아시아학을 선택한 거죠. 한국, 중국, 일본의 역사, 정치, 경제, 문화. 정말 깊이 있게 배우고 있죠. 특히 이 나라들이 서로 어떤 관계였는지, 어떻게 문화를 주고받았는지 배우는 게 너무 재밌어요.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한국, 중국, 일본 중 한 나라에서 서양과 동아시아를 연결하는 수교 역할을 하는 일을 꿈꾸고 있었는데요. 이 수업에서 최근 제 인생의 방향을 정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수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고대 동아시아의 문화교류 수업의 마지막 날이었는데 그날의 일은 제게 정말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강의실에 들어섰어요. 그리고 강의실로 윌리엄 교수님이 들어왔습니다. 윌리엄 교수님은 스탠포드 동아시아학과의 최고 권위자이자 이 분야에서만 20년이 넘게 연구해오신 베테랑 교수님입니다. 윌리엄 교수님 강의는 워낙 인기가 많고 동아시아 관련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교수님 강의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수강생 모두가 교수님 강의에 아주 열심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수업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동아시아의 문화 교류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죠. 오늘은 그 모든 것을 종합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번 강의 동안 느낀 점을 한 명씩 말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의 말씀에 모두가 귀를 기울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뒷자리에서 손이 올라갔어요. 중국에서 온 유학생 장웨이였죠.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첫 수업부터 마지막 강의까지 배운 내용을 보면 결국 동아시아 문화의 중심은 중국이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한국이나 일본의 문화도 대부분 중국에서 전파된 것 아닌가요? 순간 강의실이 술렁였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쟤 또 시작이네 하는 표정을 지었고 몇몇의 한국 학생들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왜냐하면 첫 강의부터 장웨이는 수업 중간중간 왜곡된 역사 내용을 이야기하며 중국이 세계 최고라는 발언을 종종 하곤 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교수님은 침착한 얼굴로 대답했어요. 장웨이 군,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 단순한 시각일 수 있어요. 문화 교류는 일방적인 게 아니라 쌍방향으로 이루어지는 법이죠. 중국이 한국에 영향을 준 부분이 있겠지만 그 반대로 한국이 중국에 영향을 준 부분도 있어요. 그러자 장웨이가 다시 반박했어요. 하지만 교수님,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한국은 중국에 조공을 바쳤잖아요. 그건 중국이 더 우월한 문화를 가졌다는 증거 아닌가요? 사실상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기 때문에 잘 봐달라는 뇌물의 느낌으로 중국에게 계속해서 조공을 바친 거라고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대답하셨어요. 조공 관계를 현대적 시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건 당시의 국제 질서를 반영한 외교적, 의례적 관계였어요. 실제로 한국은 독자적인 문화와 정치 체제를 유지했죠. 뒤에 말을 이어가려고 하던 교수님의 말을 끊고 장웨이가 우기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한자, 유교, 불교 같은 중국의 문화 요소들이 한국의 문화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잖아요. 심지어 한복도 사실은 중국의 한푸에서 유래한 거 아닌가요? 이 말에 한국 학생들이 참지 못하고 반발했어요. 그중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말했어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한복은 고구려 시대 벽화에서부터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한복과 한푸는 완전히 다른 옷이라고요. 장웨이는 코웃음 치며 여전히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럼 김치는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김치도 원래 중국의 파오차이라는 채소 절임에서 시작된 거 아닌가요? 한국인들은 중국의 문화를 어떻게든 빼앗으려 우기고 있잖아요. 김치는 원래 중국에서 시작된 음식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어요. 장웨이의 발언에 강의실이 더욱 소란스러워졌어요. 교수님이 다시 한번 손을 들어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차분히 들어보세요. 문화 교류와 문화의 독자성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가까운 나라로 분명 서로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받았지만 여기서 한국에게 배울 점은 한국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한국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발전시켰어요. 교수님은 칠판에 몇 가지 예를 적으셨어요. 첫째, 한글을 보세요. 한자 문화권에 속해 있으면서도 한국은 독자적인 문자 체계를 만들어냈어요. 이는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과학적이고 창의적인 문자 체계죠. 둘째, 고려 청자를 생각해보세요. 중국의 도자기 기술을 배웠지만 한국은 그것을 바탕으로 세계에서 유례없는 아름다운 청자를 만들어냈어요. 셋째, 불교를 보세요. 중국을 통해 전해졌지만 한국에서는 원효나 의상 같은 독자적인 사상가를 배출했고 불국사나 석굴암 같은 독특한 건축 양식을 발전시켰죠. 그리고 교수님은 장웨이가 언급한 한복과 김치에 대해 특별히 설명을 더하셨어요. 한복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한복은 고구려 시대부터 그 독특한 형태가 확인됩니다. 직선과 곡선의 조화, 색동의 사용, 치마의 실루엣 등 한복만의 특징이 뚜렷해요. 한푸와는 확연히 다른 미적 감각과 구조를 가지고 있죠. 김치의 경우 절임 음식이라는 큰 범주에서는 비슷할 수 있지만 한국의 김치는 독특한 발효 과정과 재료 사용으로 완전히 다른 음식이 되었어요. 특히 고춧가루를 사용한 현대식 김치는 17세기 이후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한 음식입니다. 2013년 김치 담그기가 유네스코 인류 모형 문화유산에 등재된 것도 이런 독특성 때문이죠. 장웨이가 손을 들고 다시 반박하려 했지만 교수님은 계속 이어가셨어요. 더 나아가 현대문화를 봐도 한국의 독자성은 분명해요. K-팝, K-드라마, 한국 영화 등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죠.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는 한국이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융합하면서
독자적인 문화 정체성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장웨이 학생은 이것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자료가 있나요? 아니면 중국이 한국처럼 전통과 현대를 조합하여 발전해 나가는 중국의 사례가 있나요? 장웨이는 버벅거리며 얼굴이 점점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죠. 그래도 교수님, 한국의 현대 문화도 결국은 서구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한국 문화의 독자성을 주장하기 어렵지 않나요? 장웨이는 끝까지 어떻게든 한국을 까내리려는 모습을 보였어요. 장웨이의 발언을 잠자코 듣고 있던 학생들도 혀를 끌끌 차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윌리엄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좋은 지적입니다. 현대 한국 문화는 서구의 영향도 받았죠. 하지만 이것은 한국만 그렇다고 볼 수 없어요. 현재는 모든 나라가 서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왜 문제가 될까요? 문화란 항상 교류와 융합을 통해 발전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어떻게 자신만의 특색을 만들어내느냐 하는 거죠. 예를 들어 K-팝을 봅시다. 음악의 기본 구조는 서구 팝을 따르고 있죠. 하지만 거기에 한국만의 아이돌 시스템, 퍼포먼스 중심의 구성, 한국어 가사의 운율, 그리고 한국적 정서를 더해 완전히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냈어요. 이건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창조적 재해석이에요.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할리우드의 기술을 배웠지만 한국 영화는 독특한 스토리텔링과 미학으로 세계 영화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죠.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받은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한국은 나라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유연하게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며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건 지금 우리 모두 몸소 느끼고 있지 않나요? 미국에서 유학생을 하고 있는 장웨이 본인이 더 잘 알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장웨이는 점점 더 당황한 표정이 되어갔어요. 그의 얼굴이 새빨개졌죠. 그래도. 그가 말을 더듬었어요. 중국 문화보다 한국의 문화가 미개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요. 이에 교수님은 부드럽게 대답하셨어요. 지금 이 강의실의 상황만 봐도 알 수 있죠. 여기 중국인 학생인 장웨이 학생뿐만 아니라 한국인 학생들도 있습니다. 한국인 학생들이 할 말이 없어서 혹은 장웨이 학생이 말이 맞다고 생각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죠. 한국인 학생들은 알고 있습니다. 장웨이 학생이 얼마나 왜곡된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지요. 어렸을 때부터 정확하고 올바르게 배운 역사 교육을 통해서요. 중국은 새로운 사실을 받아들이고 반성하고 제대로 된 교육을 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왜곡된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자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죠. 지금 장웨이 학생이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유학생으로 미국에서 공부까지 하는 정도면 어느 정도 많이 배우고 깨어있는 학생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학생도 이 정도의 수준으로밖에 이야기를 못하다니. 참으로 중국의 미래가 걱정스럽네요. 내 강의를 한 학기 동안 들었는데도 새로운 정보를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런 수준의 질문을 하고 발언을 하는 장웨이 학생의 태도가 정말 통탄스럽습니다. 오늘 마지막 수업이라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었는데 아쉽습니다. 장웨이 학생은 이 수업에서 드랍 처리하겠습니다. 드랍은 이 강의에서 내쫓는 것과 같은 것인데 강력한 조치를 내리는 것에 학생들은 모두 놀라했어요. 그러자 교수님은 이러한 처단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면 본인이 내뱉은 모든 말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다시 나의 사무실로 찾아오세요. 이 말을 듣자 장웨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중국말로 무언가를 외치고 강의실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나중에 다른 친구에게 물어보니 중국이 세계 1등이다. 너네 모두 중국의 아래이다. 라고 외쳤다고 하더라고요. 강의실을 나가버린 장웨이 때문에 소란해진 분위기를 잠재우며 교수님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문화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시각입니다. 어느 한 문화를 중심에 두고 다른 문화를 평가하려 들면 안 돼요. 각 문화는
그 자체로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된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저는 한국이 현대 세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의 조화를 이루며 독자적인 문화를 만들어냈어요. 또한 짧은 시간 안에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했죠. 이제는 문화 강국으로서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한국의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세계화에 적응하는 방법, 전통을 지키면서도 혁신을 추구하는 자세, 그리고 소프트 파워를 통해 세계와 소통하는 방식 등이요. 이런 점에서 한국은 앞으로 세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답한 듯 속상한 표정으로 앉아있던 학생들도 교수님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수님이 하신 말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해요. 한국의 성공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놀라운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한국은 바로 그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왔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한국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새로운 시각으로 한국을 보게 됐거든요. 그리고 더 깊이 공부하고 싶다는 욕심도 생겼고요. 제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문화 교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한국으로 가기로 결정하게 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아직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지만 더욱 더 열심히 배워서 서양과 한국을 이어주는 훌륭한 교류 전문가가 되어서 한국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능력 있는 한국 문화 교류 전문가가 되어 한국에 방문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에밀리 브라운의 사연 어떠셨나요? 아직까지도 중국의 잘못된 역사 교육 때문에 외국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잘못 퍼지고 있는 경우가 있네요. 지금은 한국이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뒤처지지 않는 선진국이 되었지만 아직도 이런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답답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경쟁 국가들이 하루빨리 잘못된 역사의 왜곡을 잡고 자국민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실시하면 좋겠네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감동 폴더는 더 많은 감동 사연들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